자, 내일장 공략주만 아시면은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은 상한가 랠리 종목에서의 빨간 수익으로 물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50분 동안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와 함께 하시면요, 내일장 공략까지 전부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캔들의 기초 강의부터 해서요, 캔들의 4대 천왕까지 기본적인 패턴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4대 천왕 캔들 기준, 반전형 캔들의 기준 4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우리는 4대 천왕이라고 기준을 잡자. 왜? 수백 가지의 패턴 중에서 이 4대 천왕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 조금 이따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쪽 약간 빨간게 바탕화면이 되어 있는 쪽은 하락 반전의 기준에서, 하락에서 상승 반전의 기준, 이쪽은요 상승에서 하락 반전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휴마시스가 어떻게 했어요? 휴마시스가 1월 28일 날 상한가, 2월 3일 날 추가 28% 폭등, 그러고 나서 추가 강세 이후에 조정을 받고 꺾여져 내려왔죠. 그때 주봉의 형성이 됐던 것이 샛별형입니다. 휴마시스의 샛별형의 기준은요, 가격대가 17,000원, 18,000원, 19,000원 그 사이에서 형성됐던 샛별형입니다. 주봉의 기준입니다. 그러고 나서 21,000원대의 기준에서는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 일봉에서 형성이 됐죠. 일봉에서. 그렇게 되면서 상한가 추가 28%의 급등, 그러고 나서 추가 급등, 그리고 조정이에요. 그럼. 자, 그러면 1월 28일 날 상한가 가고 2월 3일 날 추가 급등 나온 휴마시스에 이어서 또 터진 종목은 뭡니까? 2월 3일 날 상한가, 2월 4일 날 조정, 그리고 2월 7일 날 장중 상한가 진입한 어떤 종목이에요? 맞습니다.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은요, 샛별형, 상승 장악형, 모든 패턴들이 꾸준하게 집중돼 있었죠. 거기에 상승 잉태 확인형과 또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이 겹쳐진 흐름에서의 상한가 한 템포 쉬고 추가 상한가.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목 이외에도 1월 10일 날 에디슨 EV의 상한가, 추가 급등,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전부 반전형 캔들, 4대 천왕 캔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서는 그 그림 부분만 좀 빠르게 넘겨서 보시고, 실전 예제 종목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 기준은 아무래도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라든가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망치형의 기준과 교수형의 기준이라고 해서 색깔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색깔이 상관없고 두 개가 연달아서 뜨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의 캔들이 떴을 때, 바닥에서 떴을 때 망치형이라고 기준 잡니다. 우리는 나중에 교수형을 배울 거예요. 나중에. 정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방법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바닥에서 돌려질 때 캔들 하나짜리가 유일하게 별이 3개인 것은 우산형 기준의 망치형이다.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별이 3개다.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별 3개짜리는 7개 패턴이 있다. 그중에 우리는 4대 천왕만 배운다. 나머지 3개는 이미 전부 배웠습니다. 기존의 방송 내용을 재차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기준은요, 캔들 2개만 가지고 별이 3개인 거. 상승 장악 확인형입니다. 캔들 2개만 가지고도 별이 3개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화, 수, 목, 금 4거래일 동안에 하루에 1개씩 집중적으로 더 배울 겁니다. 오늘 분명하게 나올 거예요.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뜨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한가가 바로 나와주는지, 그 흐름까지.
캔들 2개 가지고 별 3개짜리입니다. 캔들 하나 가지고 별 3개는 우산형의 망치형의 기준인 거고 캔들 2개만 가지고 별 3개짜리는 상승장악형이 유일하다. 그러고 나서 확인형이 뜨게 됐을 때 여전히 별 3개의 추세의 강화. 마찬가지예요. 캔들 2개짜리 가지고 별이 3개이지는 않습니다. 상승 잉태형은. 상승 잉태 확인형이 형성돼야 됩니다. 캔들 3개 가지고 별 3개짜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들 3개짜리 가지고 별 3개인 샛별형의 기준까지. 여기까지 보셨으면요. 가장 궁금해하셔야 될 부분이 그래 이게 떴어. 샛별형이 떴어. 샛별형이 떴어.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편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되돌림의 흐름은 어느 구간에서 되돌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서 샛별형이 떠서 여기서부터 편입의 기준을 설정했다. 장중에 대밀릴 때의 기준점이 어느 기준점의 설정 범위가 될까? 장중 기준에. 그리고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범위에서는 어느 기준점, 되돌릴 때 손절을 하든 혹은 양봉의 크기가 이따만한 샛별형으로 나와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편입을 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그럼 되돌릴 때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 내용 자체는 어떻게 된다? 시중에 결코 나와 있지 않다. 윤정두의 35년 노하우를 그대로 도서 한 권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부 뿌려드릴 겁니다. 조금 이따 QR코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쪽에 찍어서 QR코드 찍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오늘도 선착순 100분께는 캔들 도서 자료를 전부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런 기준을 좀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디슨 EV 같은 경우가 1월 10일, 1월 11일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이때 뭐가 뜹니까? 캔들 하나짜리 망치형. 근데 색깔은요. 파란색의 망치형이 뜨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빨간색의 망치로 돌려주는 상한가. 그 이후에 그럼 86% 3거래일 만에. 그러고 나서 휴마시스 언제예요? 25일부터 여러분들께 교육 잡아드렸는데 28일 날 상한가. 뭐가 떠서요? 샛별형이 뜨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상한가에 진입. 그러고 나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일봉에서 뜨고 상한가의 기준. 대단하죠? 1월 28일 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일동제약의 기준. 어떻게 됐습니까? 2월 3일 날. 1월 27일부터 교육해드리고 2월 3일 날. 이때 뭐가 떴는데요? 장악형이 뜨고 난 다음에 상한가의 기준. 상승 잉태형이 뜨고 난 다음에 상한가의 기준. 일봉과 주봉에서 전부 떠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초록 색깔 박스 쳐져 있는 SD 바이오센서 어떻게 됐어요? 2월 3일 날 상한가, 그리고 2월 4일 날 조정, 그리고 2월 7일 날 변동성의 확장.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죠.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이 종목군들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 뭐 예를 든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삼형제의 변동성이 또 9%, 10%까지 확장됐다가 꼬리 달고 돌렸단 말이에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냥 장중에 급격히 밀렸다가 결국은 꼬리 달고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또 일동제약 장중 상한가 갔다가 눌렸어요. 그 흐름 어떻게 대처할지. 언제? 22시 30분에 온라인상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진행해 드립니다. 그 교육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 21시 4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지금 입술이 다 부르텄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1월 이후에 2월까지도 혼란스러운 시장이 연출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요? 22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오늘도 22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든 밤을 새서든 여러분들께 내일장 공략주 제대로 잡아내서 오늘처럼 그냥 일동제약 장중 상한가 또 시간에 종가가 상한가에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또 시간에 상한가 한 번씩 들어가주는 그런 종목을 잡아내셔야 주력주가 쉬어갈 때 수익을 내실 거 아닙니까? 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월 이후에 2015년 1월 이후에 2022년 1월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죠. 그 기준에서 상한가, 교육을 통해서 나온 상한가만 지금 13종목입니다. 그중에 이쪽에 보시면 2월 3일 날 SD 바이오센서, 또 일동제약,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느 거예요? 오토행 같은 종목군들도, 휴마시스, 또 이쪽에 보시면 에디슨 EV 같은 종목도. 전부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내일장 공략주에서 다 잡아내셨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거 좀 당겨서 다시 보시면요. SD 바이오 센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SD 바이오 센서라는 거를 두 가지로 놓고 보시는 게 옳죠. 첫 번째는 뭐냐면 기다리세요. 일동제약도 해드릴 겁니다. 좀 기다리세요. 일동제약도 해드릴 거고 내일장 공약주도 오픈을 해드릴 거고. 결론적으로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승률 상위에 놓여지고 상한가에 진입이 됐다. 이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놓고 본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어떤 걸 놓고 보냐면 첫 번째 기준에서 무엇을 봐요?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놓고 본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펀더멘탈. 이 회사가 진짜 뭐 혹은 저평가 상태냐 이런 부분까지. 시가총액은 얼마에 형성돼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의 대주주의 비중은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지금 실적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돼 있고 자산가치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분석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준에서는요. 기술적인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지를 들여다보자. 최근 들어서 휴마시스 변동성 어마어마했죠. 물론 뭐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지속적인 강세 흐름도 사실상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지면서 흐름이에요.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매수세가. 일동제약 2월 3일 상한가, 2월 7일 상한가 마찬가지. 그러면 SD 바이오센서도 2월 3일 거래 터지고 2월 4일 날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거래가 유지됐다라는 거. 거기에 먼저 기술적인 부분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지지? 그렇다면 이 종목이 과연 추가적으로 변동이 확산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다는 거죠. 2월 3일 상한가 들어간 날. 그 전에 내일장 공약주의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PBR은 7.55배다. PBR이 뭡니까? 자산가치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주당 자산가치가 10,000원인데 7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자산가치 대비 7.55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럼 저평가입니까? 고평가입니까? 실질적으로는 고평가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고평가다. 다만 PER이 8.14배다라는 겁니다. 그럼 PER이 8.14배라는 거는 주당 순이익 대비 몇 배? 주당 순이익 대비 몇 배에서 움직이느냐? 지금 PBR이 저평가다라고 보는 부분은 자산가치 대비해서 예를 들면 1대1의 기준에서 그거보다 낮거나 일부 높거나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잡냐면요. 일단 지금 국내 PER 기준을 대략 12배 수준으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 성장주들은 뭐 더 크게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시젠 같은 경우는 뭐 PER이 굉장히 낮게 설정되는 부분도 있죠. 다만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이외의 사업의 다각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 개선 폭이 가시적이다. 증권사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PER은 다소 낮게 형성돼 있다. 다만 딱 한 가지는요. 진단키트가 지금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이 일정 범위에서는 정점에 도달하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이 일부 작용을 하고 있고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산가치 대비 높다. 그 부분이 형성돼 있고. 즉 복잡한 거 다 필요 없어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결론은 윤정두가 알아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은 지금 뭐다? 저평가 상태로 논하기는 다소 어렵다. 저평가 상태로 논하기 어려워. 주가 막 상한가 가는데 그럼 왜 움직이지? 말 그대로 수급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저평가 상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기준에 대주주 지분이 그럼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69% 수준의 대주 지분이 있다. 그럼 나머지 물량에 대한 흐름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지난 9월, 2021년 9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대략 8%의 물량이 메이저들에 의해 매집이 됐다. 매집된 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15% 정도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이 높으냐 낮으냐 했을 때 그다지 높진 않습니다. 결론은 잘 따져보세요. 그러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는 아니다. 그럼 펀더멘탈 1, 기본적인 분석은 저평가는 아니다. 그럼 관심을 안 가져야 돼? 아니죠. 거래대금이 터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주주의 지분이나 이런 부분을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놓고도 볼 수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놓고 볼 수 있죠.
기술적인 부분에 유통 물량이 다소 제한적인데 9월 이후에 외국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8% 이상이 매집이 돼 있다. 그렇다면 매수 평균 단가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은 15% 붙어 있지만 부담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에 뭐만 기준이 잡히면 돼요? 거래대금. 거래대금만 터져서 전체 시장에 관심만 집중된다면 그렇다면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다. 거래대금이 터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슈가 있어야죠. 이슈가. 진단키트 이외에 또 다른 실적 개선 폭의 기준점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정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투자 쪽에서 보고서를 내줬다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이날 상한가 들어가면서 얼마요? 8조 1천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2월 3일 날. 어마어마하죠. 진단키트 주들 중에서는 가장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젠, 그 순서가 되겠죠. 그리고 휴마시스, 그리고 나머지 랩지노믹스, EDGC, 수젠텍 뭐 이런 기준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8조 1천억까지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기준을 잡아줄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은 증권사의 긍정적인 시각, 그것에 따른 메이저들의 수급, 편입의 수급 8% 적지 않습니다. 대주주 지분 69%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오미크론 부분에 대한 확진자 증가.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 부분이 다 겹쳐지면서 변동성이 확장됐다. 다시 강조드려요. 그러면 저평가 상태냐라는 거를 꼭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 상태는 일단 아니기 때문에 상한가에 진입한 이후에 2월 4일 범위에서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이런 흐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시초가가 어딥니까? 요게 시초가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캔들의 흐름을. 그냥 뭐 이렇게 떨어져 내려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처음 시작 가격이 여기에서부터 이 시작 가격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음봉으로 깨져 있는 거죠. 뭐 꼬리 달고 돌렸다 할지라도. 그러고 나서 꿍하고 밀려지는데 그럼 결론은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전량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월 4일 날 상한가 가고 난 이후에 2월 3일 상한가 가고 난 이후에 2월 4일 날 뭐 하려고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나마 말 그대로 머니게임을 단행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으로 대처를 한다 할지라도 차익 실현 이후에 재차 들여다볼 수 있는 진단 키트주 중에서는 거래량만 수반된다는 전제 조건에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2월 4일 날 재차 교육을 잡아드린 거고 차익 실현 잘 하셨죠? 8조 1천억까지 올라왔던 종목인데 5조 이상짜리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고점 대비해서 아까 음봉 떨어질 때 1에서 1.15% 정도 미끄러져 내려오면 가지고 계신 물량의 50% 이상은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에서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분 좋을 때 아무 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형화된 자료. 어디서 받을 수 있는데 노란톡에 오시면 이 자료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나 2월 3일 날 상한가 잘 잡았어. 근데 차익 실현을 못해요. 그래서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이거 다시 고점 넘길까요? 그거 하지 마시고 노란톡에서 24시간 같이 움직이자는 거예요. 왜 이런 변동성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지. SD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8조 1천억까지 넘긴 종목에 대해서 증권사가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주는 종목에 대해서 또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8% 이상의 매수가 들어온 그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실적 부분은 자산가치 부분은 일정 범위 반영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자. 수익이 나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차익 실현 범위를 꼭 지켜내자. 그리고 캔들의 패턴 범위를 꼭 들여다보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2월 3일의 상한가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상승 잉태 확인량이 떴습니다.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그 거래량이 실린다는 거는 5MA, 20MA의 평균 거래량을 넘겨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장중에도 내내 녹화를 해서 노란톡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샛별형이 떴네, 거래가 수반되네, 신뢰도가 높아져 있는데 다시 거래가 둔화됐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하고 조금 전에 표 작업 해드렸잖아요.
그 정형화된 데이터가 한두 장이겠냐고. 책 한 권 분량이지. 그거를 무료로 지금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받고 공부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걸 받고 나서 다시 장학형이 떴네? 장학형이 뜨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캔들 2개만 가지고도 별 3개라고 그랬잖아요. 수백 가지 패턴 중에 캔들 2개만 가지고도 별 3개. 그러고 나서 상한가가 빵 들어간 거야. 다 지나간 걸 왜 주냐? 그 개념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월 4일날 똑같은 흐름에서 가지고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채널 돌리면 어떻게 돼요? 상한가 대박 나셨죠? 해놓고 꼬리가 이렇게 달려 내려오면은 결과적으로는 없던 종목 취급해버리죠. 여러분들은 속이 다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 이 꼬리에서 차익 실현을 못 하셨습니까? 왜 여기까지 올라온 양봉에서 이 꼬리에서 왜 차익 실현을 못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일단 갭을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에 상승 형태 확인형이 유지가 돼 있고 장악형이 떠 있는 상태에 별이 3개짜리의 기준이다 보니 지워서 다시 보여드려요. 별이 3개짜리의 장악형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 여기서 놓쳤더라도 그렇다면은 요 자락의 기준 여전히 별 3개짜리의 4대 천원 캔들이 유지되고 있는 자락의 기준에 거래만 수반되어 준다면, 거래만 추가적으로 수반되어 준다면, 거래만 수반되어 준다면 그렇다면 강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거래 기준은 얼마? 이 거래량의 70%의 수준을 주 초반에 형성해 줘야 된다. 그럼 얼마? 900만 주 이상의 거래. 혹은 주가가 기간 조정을 받아서 눌림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은 주 중반 이후에는 얼마?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수준. 그러면 3천억에서 5천억이면요.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2,400개 종목에서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변동성의 확장 국면이 나올 수 있다. 일요일 21시 40분에 교육을 들어가서 공안시까지 3시간 이상 교육해드릴 때 똑같은 설명. 이거 그럼 월요일날 올라가나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화요일날 폭등 나오나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화요일날 다시 들여다봐야죠.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처럼 컨센서스가 또 올라가서 PER이 7배야. 굉장히 저평가 상태야. 야, 지금 내년 순이익이 15조 정도 예상되는데 15조면 시가총액 150조가 돼도 이거는 고평가라고 논할 수 없다. 시가총액 150조가 되려면 7억 2,800만 주짜리 종목 오늘 종가가 12만 3천 원인데 20만 원 올라도 저평가다.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될까요가 아니라 가져가셔야 됩니다.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보신 SD 바이오 센서라든가 테마주의 경우는 펀더멘탈을 보는 게 아니라 변동성, 거래대금, 테마, 심리 이런 부분을 놓고 보기 때문에 내일 대박 날 겁니다가 아니라 내일 기준에 거래가 터지는지.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이러한 흐름을 잡아드린다 그랬어요. 캔들 2개, 별 3개짜리인데 요 기준이 뭔데요? 요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랬잖아요. 요 내용은. 이걸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밑에 거는 인터넷 뒤지면 일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상승장악 확인형, 상승장악형이 떴다. 그럼 어디서 편입을 할 것이며 되돌리는 구간에서는 어디서 차익 실현 내지는 손절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 그랬잖아요. 300년 전에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80년대 중반에 스티븐 내신 뿌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뿌리면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윤정두가 35년 동안의 노하우를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면서 책 12권 쓰면서 정형화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을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또 대학 강의 또 한국거래소 KRX 초청 강의에서 잡아드린 내용이 되죠. 오늘 기준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지입니다. 일봉으로 따지면 전서구형의 기준이 돼요. 전서구형. 그리고 주봉으로 따지면 상승인 때 확인형 이후에 이 추세 범위에서 일단 훼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승 장악형 이후에 상승 장악 확인형은 어디까지? 여기까지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 고점에서는 밀려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 잡아드렸잖아요. 자, 복잡한 거 다 싫죠? 다시 정리합니다. 저기 왼쪽 위에 보시면 저쪽 위에 보시면 샵 3772가 있어요. 그죠? 그쪽으로 바로 문자를 쏘십시오. 윤정두 혹은 내일장 공략주. 윤정두 혹은 내일장 공략주를 쏘세요.
회신이 안 오면 두 번 다 쏘세요. 100원이니까 200원 쏘세요. 그렇게 해서 회신이 오면 윤정도를 쏘세요. 윤정도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장 공략주를 받아내시는 방법이 여러분들 문자로 회신이 됩니다. 수익을 먼저 내시고 나머지 부분에 왜 망치형이 아닌 장악형으로 표현을 해드리는지, 왜 상승익대 확인형 이후에 상한가의 기준에서의 수익 범위를 주봉에서 볼 수 있었는지 수익을 내시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22시 30분 이후에 추가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일동제약처럼 3일날 상한가, 7일날 상한가 이런 종목 잡아내셔야겠죠.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노란톡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선착순 100명이에요. 도서자료 한 권 100분께는 드릴 겁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이요. QR코드 전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빨리 찍고 들어오십시오. 참여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잘 보시면요. 지금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도 샛별형, 그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4대 천왕 캔들들입니다.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 망치형으로도 기준 잡을 수 있지만 망치형이 되기 위해서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었어야 된다. 신뢰도가 다소 결여되는 흐름. 자, 요 흐름, 이 흐름이 좀 더 가볍게 움직였으면 더 좋겠다. 그게 바로 일동제약이 되겠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너무 말이 빨라서 잘 모르겠다. 2시간짜리 동영상 교육 자료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저쪽 위에 보이는 샵 3772 문자 누르시고 윤정도 보내십시오. 그러면 2시간짜리 교육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 이런 일동제약 같은 종목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일장 공략주로 일동제약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일동제약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동제약 또 오토엔, 뭐 에디슨 EV 또 일동제약. 2월 3일에 상한가 그리고 2월 7일에 상한가. 일요일날 야간 교육에서 일동제약은 한 번 더 들여다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 시간에서 3% 변동성을 주고 마무리가 됐는데 주말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슈 범위를 계속 터뜨려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수급 범위,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2월 3일 상한가 들어갈 때 유입됐던 수급이 2월 4일 날 그렇게 많이 빠지질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2월 7일 날 프로그램 매도가 쫙 16만 주, 17만 주 나오다가 결국은 매수율이 확 돌아섰죠. 이날도 잘 보세요. 2월 4일입니다. 2월 4일 날 일동제약은 11%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일동제약 초록 색깔 박스 쳐드리고 난 다음에 샵 3772 누르셔서 윤정도 빨리 찍으십시오.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 받아가십시오. 동영상 교육자를 받아가십시오. 분명히 해드렸잖아요. 결국은 오늘 어떻게 됩니까? 녹십자 MS와 함께 일동제약의 상한가.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뭐 녹십자 MS 같은 종목에서도 상한가를 잡아내시는데 상한가 들어가고도 2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에서는 빼놨습니다. 일동제약을 들여다보시면 돼요. 일동제약의 주식수가 2,380만 주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의 주식수, 시가총액 이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지금 뭐 48,350원 상한가 거기에 2,380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1조를 훌쩍 넘겼죠, 당연히. 그리고 상한가 찍은 이후에 거래대금 이렇게 많이 9천억 이상을 막 형성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에서 살짝 미끄러져 끝났단 말이에요.
시간 내에서 상한가 갔다 또 풀렸다가 또 0.9% 추가 급등 나왔다가. 결론적으로는 일동제약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 뭐라 그랬어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상승률 1위다? 에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거래 대금이 3위다. 시가총액 1위, 2위입니다. 그러면 일동제약이 거래 대금 3위인데 시가총액은요? 시가총액은 250위 정도뿐이 안 돼요. 250위짜리 종목이 거래 대금이 3위다. 시장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다라는 거죠. 그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윗방향의 양봉의 흐름이 나온다? 그것을 왜 못 잡아냅니까? 다만 똑같이 두 가지를 보시는 겁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2월 3일 날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4대 천원 캔들 뜨고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2월 4일 날이요. 갭 상승에 플러스로 양봉 나오다가 곤두박질 쳐서 마이너스 11%로 끝났어요. 마이너스 11%. 물론 2월 7일 날 다시 상한가 가면서 고점을 넘겨줘? 그럼 뭐 만족하실 수 있겠죠. 그럼 가장 잘못되는 게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일동제약이랑 비슷하게 자주 잘 움직였던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둘 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한국 BNC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난해 말에 7만 500원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가다가 6거래일 만에 얼마? 2만 1,550원까지 밀립니다. 6거래일 만에. 6일 만에. 70% 가까이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격 오지도 못하고 있죠,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것이 실질적인 펀더멘탈에 관련된 내용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보도자료에 관련된 내용이냐. 진단키트주들은 그나마 뭐 수주공시 또 수출공시 이런 부분들이 공정공시로 나와줘요. 실질적인 실적 개선폭이 일부 나옵니다. 다만 이제 그쪽에 자산가치 대비해서의 주가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의 주가 수준이 저평가냐 이것을 논하는 거고 일단은 일동제약의 경우는 자산가치 대비해서 3배 수준? 근데 지금 주가가 막 상한가 팍팍 치고 갔기 때문에 월등히 높아졌겠죠. 그리고 나서 실적 부분은 외국기관들이 기업 분석 자체를 손을 좀 놓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왜? 주요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순이익이 적자입니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252 수준. 시가총액 1조 수준. 1조를 넘는 수준. 그런데 적자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게 많아. 아니 이게 뭐 먹는 그 코로나19 치료제고 그거 뭐 대박 날 수 있다. 그런데 공정공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공시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실질 뭐 수주 계약을 했거나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대주주 담보대출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뭐 별의별 내용 그런 특별한 내용은 오픈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채널 돌리면 나오는 이거 숨겨진 재료가 있고 그런 거 다 불법이야. 숨겨져 있었다면 다 불법인 거예요. 에코프로 삼형제가 왜 요즘에 힘들어요? 대주주가 오픈되기 전 재료를 가지고 차명계좌를 통해서 수익을 낸 그런 부분이 불법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투명하단 말이에요. 투명한데 공시에 없는 내용. 어떤 내용? 이런 보도자료의 내용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온다. 이건 말 그대로 보도자료예요. 회사가 언론사에 뿌려준 언론사 기자분들이 막 진짜 열심히 뛰어다녀서 야 너네 뭐 좋은 거 좀 알려줘. 그럼 그게 불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왜? 누구나가 공평하게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의무 공시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거부터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뉴스 보고 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전부 뭐다 대부분이 보도자료의 내용이다. 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월 3일 날 상한가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채널 돌리니까 일동제약. 다른 사람들은 이런 내용 갖고 나서 이거 읽어주고 혹은 밑에다 탁 깔아놓고 뭐 일동제약이요. 먹는 치료제를요. 여러분들도 그 포탈 검색하시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공정공시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에 실질적인 영향,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느냐 했을 땐 그것은 다소 제한적이다. 더 검증해야 된다. 저런 이슈가 터질 때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변동성이 나오느냐 10.97% 움직였거든요. 그게 주가가 34,400원입니다. 2월 7일 날에 고점이 48,350원이에요. 그럼 얼마? 14,000원 올랐죠? 그것도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40%가 또 올라.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일동제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인 분석과 추가적으로 펀더멘탈 분석이 끝났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그런데 어느 누가 2월 4일 날 이걸 또 가지고 나오냐는 이거예요. 2월 3일 날 상한가 간 종목을 2월 3일 날 상한가 간 종목을 2월 4일 날 11%가 밀려 내려갔는데 11%가 밀려 내려갔는데 시간의 강세 3% 돌려놨고요. 거래가 다시 수반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래량 거래대금을 확인하고 대처하자. 최소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만 수반된다면 4천억, 5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5위 안에 들어오는 거래대금이 된다. 5위 안에 거래대금이라면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 결국은 뭐 1조에 가까운 그런 거래대금이 형성됐죠. 이러한 뭐 보도자료, 뉴스 내용에 의해서. 이거 공시 났나요? 공시는 난 게 없습니다. 명확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계속 노란통에 갖고 계시면 그런 내용들을 기준을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개장 초에 거래량이 충분히 원활하게 실리고 매직 시그널은 매수 사인 나오고 변동성이 나올 때 캔들로 기준 잡으면 전부 지금 양봉으로 계속 확장돼 있는 거죠. 그 흐름에서 고점 대비해서의 적절한 조정폭, 눌림폭이 나온다면 그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이게 언제? 2월 3일이에요. 상승 장악형 아까 보셨잖아. 상승 장악형이 뜨고 그리고 바로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 상승 장악형이 뜨고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 41,900원 상한가예요, 이게. 상승 장악형이 뜨고 개장 초에 파파방 빰! 여기에 지금 거래대금 수반되고 상승 장악형 별 3개짜리. 이날 놓치셨다면 이날 갭상승 이후에 눌림목 나올 때 편입의 기준. 그조차도 놓쳤다면 그 이후의 흐름에서 또 보셔야죠. 그 이후의 흐름에서. 상승 장악형이 떴습니다. 기준 전제 조건이 이렇습니다. 되돌린 구간은 이 거래일 캠들의 몸통의 2분의 1을 훼손시켜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상한가 2월 3일인데 그 이전부터 1월 25일, 27일, 2월 3일. 2월 3일 상한가 각오의 공부가 아니라 이때 돼서 장악형, 장악하기형 공부가 아니라 수익을 먼저 내세요. 윤정두가 장악형입니다. 윤정두가 장악형입니다. 윤정두가 주봉상의 장악형입니다. 장악형이 켜졌죠? 그 다음 주에 주봉에서 바로 상한가의 기준 2월 3일 날. 그럼 윤정두가 머슴이니까 윤정두가 더 많이 공부를 해놨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상승 장악형이 떴습니다. 4일 날은 어떻게 돼요? 꼬리가 달리고 내려왔단 말이야. 꼬리가 달리고. 4일 날은 이 꼬리가 달리고 내려왔어. 그러면 왜 고점에서 아까처럼 말씀드린 차익 실현을 못합니까? 노란톡에 안 계셔서. 노란톡에 계시면 전략 잡아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상승 장악 확인형의 꼬리 달릴 때의 흐름에서의 기준과 상승 잉태 확인형의 흐름에 훼손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 라인을 만약에 넘겨준다면 거래가 수반되고 넘길지 안 넘길지 모른다. 그래서 일요일 21시 40분에 야간 교육을 통해서 저 기준을 넘길지 안 넘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음봉으로 이렇게 깨졌어요. 이 라인이 이탈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라인을 그럼 다시 돌리고 요 절반을 다시 돌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추세는 강세의 흐름으로 되돌리는 기준이 된다. 그것이 윤정두 마음대로가 아니라 전제 조건의 기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루에 하나씩 배운다고 그랬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루에 하나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되돌림의 흐름, 편입의 기준과 되돌림의 흐름까지 잡아놓은 거예요. 편입의 기준이라는 거는 잉태형은 별 2개니까 안 사. 잉태 확인형일 때부터 삽니다. 근데 잉태형에 이거 추세 범위가 긍정적이야? 라고 하면 일정 범위를 들여다보겠죠.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지금 야간에 어떻게 결정을 지으실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계셔야 되겠죠. 어디서? 노란톡에 하루 종일 같이 계셔야죠. 이 자락에서 일요일 날 야간에 그렇게 악을 쓰고 3시간, 4시간 교육해드리고 그럼 윤정두 대표님 이거 월요일 날 폭등하나요? 상한가 가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 거래가 터져줘야 변동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 이거 내일 대박 날 거예요. 그럼 윤정두가 사서 뭐 빌딩 하루에 한 3개씩 올리지 왜? 내일 당장 폭등 나와서 날아갈 종목. 가능성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죠. 상승 장악형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윗꼬리 부분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거래량이 주봉상 실리면 됩니다. 일본 기준에 거래가 실리면 되는데 윤정두 기준에서 1,000만 주를 잡아드렸는데 오히려 그 이상. 그러다 보니 상한가까지. 그럼 내일 당장 일동제약처럼 상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느냐? 가능성 있는 종목은 있겠죠.
그 종목을 어떻게 해? 내일장 공략주 샵 3772 문자 딱 보내서 윤정도 딱 치면 어떻게 돼? 내일장 공략주에 대한 전략 범위를 잡아드리겠죠. 그리고 종목만 알고 언제 어떻게 들어가. 아니 일동제약이 내일장 변동성 나올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1,000만 주 보시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교육을 아직 완성시키지 못하신 상태에서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24시간 내내 같이 있으면서 거래가 터졌네요. 거래가 터지고 지금 상승 이익대 확인형에서 되돌리는 흐름이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유 책 한 권 드렸잖아요. 공부 안 하셨어요? 그럼 일단 수익 먼저 내세요. 그리고 또 공부합시다. 동참하셔야겠죠. 문자 지금 바로 보내세요. 선착순입니다. 나중에 돼서 저는 입장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4대 천왕 캔들 도서 오늘 기분입니다. 한 권 통으로 드립니다. 왜? 일동제약이 2월 3일 상한가? 2월 7일 상한가? 와우. 선착순 딱 100분까지만 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QR코드 이따만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얼른 찍고 들어오셔야 돼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정석적인 부분, 정석대로만 투자를 하신다면요. 상한가 종목 잡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거 확실한 것만 기준을 잡으십시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캔들 하나짜리에 별 3개, 캔들 2개짜리에 별 3개 이러한 4대 천왕이 있습니다까지만 배우셨어요. 이제는 어떤 걸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배우셔야 됩니다. 교수형, 망치형. 이 위치의 흐름이 그 교수형이라는 거는 올라오던 관점에서 고점에 떴을 때 기준이 되거든요. 그거는 색깔하고 상관없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의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망치형의 기준으로. 응? 망치형이. 왜? 바닥에 찍히고 돌릴 때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니까. 화요일부터 이거 본격적으로 배울 거예요. 망치형의 기준에 5에서 10권리 이상의 하락 추세가 형성돼야 된다. 전제 조건이 이렇게 돼야 된다. 변동성은 어떻게 형성돼야 된다.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300년 전에 혼마가 만들 때도 이런 내용을 정형화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80년대 중후반에도 정형화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서 소름이 쫙 끼쳐야 돼요. 야, 이건 나 제대로 배우겠구나. 기초부터. 응? 그렇게 해서 망치가 떴을 때 어디서 편입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림은 어디를 기준을 잡아서 되돌림의 구간으로 설정을 할 거냐. 아니 상승장악 확인형이 떠서 상한가 갔어. 그럼 상한가 갔으면 그 다음날 또 가고 그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일동제약처럼 4일날 깨져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익 실현 범위는 어디를 잡을 거냐. 그리고 차익 실현했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제공약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동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이래요. 뭐 냅뒀더니 더 가더라. 말씀드렸잖아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는. 이런 흐름이 왜 나오겠습니까? 적절한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못하니까 그 다음 범위에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게 되고. 왜 이걸 이렇게 해요? 이 중간중간에 변동이 나올 때마다 차익 실현 범위. 왜? 하이닉스는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굉장히 저평가니까. 하이닉스,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테마주들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 내용이 아닌 보도자료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요거는 내일 요거 한 장 가지고 하루 교육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제를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실전 기준을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일동제약의 상한가의 기준을 잡아드릴 거예요.
당장 화요일 날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 늘장 공략주 잡아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제 하루에 하나씩 기준을 잡아서 화요일부터 교육을 해드릴 거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빨리 넘기고 요 자료 미리 받아놓으셔서 예습하셔야 됩니다. 그 자료 받으시는 거는 지금 짧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릴 거예요. QR코드 팍 찍고 들어오시는 방법. 들어오셔서 지금 자료 시중에 어디에도 판매가 되지 않는 윤정도의 특급 자료 받아가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QR코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야간 22시 30분 교육, 그리고 일요일 날 21시 40분 교육. 거기에서 전부 나왔던 종목군들이 일동제약부터 해서 나머지 오늘 뭐 변동성이 확장됐던 LG에너지솔루션의 그 흐름까지도. 지금 뒷부분에 남겨져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도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LG화학 내일 IR 있습니다. LG화학 오늘 두들겨 맞았는데 어떻게 될지. 그 흐름들을 전부 여러분들 수익으로 잡아 넣으셔야 돼요. 일동제약, SK 하이닉스에서 수익 범위를 잡아낼 수 있어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와의 흐름을 잡아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일동제약에서 비중을 뭐 많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일동제약을. 그죠? 그런 종목에서 추가 수익을 내는 것이지, 일동제약의 주력을 이따만큼 갖고 가고 하이닉스 이런 종목 무거워서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요,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10조를 예상했던 컨센서스, 또 13조를 예상했던 컨센서스가 순이익이 14조 8천억까지 확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PER 10배만 잡아도 150조가 된단 말이에요. 150조의 시가총액이 형성돼도 이상할 게 없다. 자연스럽게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을 당연히 다시 넘겨서 시가총액 2위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걸 윤정도의 주장이냐? 아니야. 증권사. 또 펀드 매니저의 매집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요, 지난 10월 이후에 얼마? 3.5%를 매수했어요. 3.5%를.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단행돼 있어요. 캔들 샛별형 뜨고, 그리고 교수형이 아니라 망치형부터 해서. 더 이상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저 방송 끝나자마자 뛰어갈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 해드릴 거예요. 22시 30분부터 SK 하이닉스, 카카오 게임즈,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전부 여러분들 종목으로 잡아가시고 수익 잡아가십시오. 일동제약 같은 상한가 종목 원하시는 분들 내일장 공략주 빠르게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시 30분에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알투의 윤정도였습니다.